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Renewable Energy Solar New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카오타 솔라파크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광물 등 자원 빈국입니다. 특히 원유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초라한 에너지 약소국이지요. 그럼에도 21세기 당당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인적 자원의 발굴과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높은 학구열을 자원으로 개발하여 이를 상품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자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절벽 앞에서 인적 자원은 점차 빛을 잃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 교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갈구하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의 공시 열풍은 인적 자원의 한계를 가중시키는 중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을 참고하여 그 해법을 찾아보기를 희망합니다. 그게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적 관점의 에너지 시장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011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의 내용입니다. 가스관 건설, 남북러 삼각협력 진전 주목, 이런 제목이고, 아래 본문의 지도를 보면 콤소몰과 하바로브스크를 통해 사할린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지하 가스관을 통해 매설하여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스관을 연결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겠지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까요? 중국은 이 지도와 같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웨이하이를 거쳐서 서해안을 넘어 백령도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당시의 가스공사 사장은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일입니다. 이런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사업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했음을 각종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4일 이후 이런 움직임은 모두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 이런 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천연가스의 강국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대륙의 천연가스 저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유관 또한 무궁무진했지요. 그런데 전세가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푸틴은 이 송유관과 가스관을 가지고 유럽 사회를 압박했습니다. 비로소 세계는 이 송유관과 가스관 등 에너지 공급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무기가 되는지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협정을 맺고 관포지교의 우위를 다진다 해도 목숨 앞에서는 우정과 신의는 단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비로소 에너지가 안보적으로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최근의 보도를 볼까요? 지난해 10월 한겨레 기사입니다. 천연가스 칼진 러시아, 공급망 조절로 유럽 길들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러시아가 야말과 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천연가스 값이 최고치를 찍었군요. 올해 들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에 전 세계가 이런 러시아를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과 함께 러시아를 고립시켰죠. 그러자 러시아는 올해 4월 27일에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5월 12일자 기사를 볼까요?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비우호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근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기실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점이 주목을 끕니다. 5월 12일자 이 기사를 보세요. 러시아 스텔스 석유 수출 활개, 서방 제재 무색. 스텔스 수출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수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보세요. 기록적 무역흑자 낸 러시아. 놀랍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에너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 이 절실함. 그렇죠? 이 절박함 속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어휘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온전히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지요. 북한을 통해 또는 중국을 통해 가스관과 송요관 같은 것을 연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에너지 현실과 에너지 자립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화석연료가 태부족한 나라입니다. 하물며 탄소 중립에 따라 이런 부족한 광물 자원도 앞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에너지원으로 뭐가 남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과 자연입니다. 원자력과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전을 정상화하고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국가 주도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여 세계 최고의 에너지 부국을 이룩하는 길이 나라를 지키고 더불어 경제 선진국의 지위를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정부의 안보적 관점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라면 이런 원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상이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힘찬 하루, 여러분의 소망이 연근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